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신을 제한하는 생각, 말, 행동들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게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어떤 예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말이라고 해요. 이와 비슷한 다른 말도 많아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는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플라시보 효과 등으로 말하고 부정적 결과는 스티그마 효과, 노시보 효과 등으로 말합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긍정적, 부정적인 결과 모두를 포함해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한 실험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게는 너희가 최고라고 말해줬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학기가 끝날 때 최고라는 말을 들은 학생들의 지능지수는 향상됐지만 아무 말도 듣지 않은 학생들은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점을 보는 것도 자기 충족적 예언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음 주 운세에 부상당할 염려가 있다고 나온다면 실제 다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부상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허둥대다 실제로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책의 저자인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쉬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꾸며가는 일도 가능할 거라고 말해요. 리궈추이의 물러서지 않을 용기라는 책에서는 피해자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삶이 엉망이 된 이유와 원인을 외부의 사람과 일에서 찾는다고 해요. 이들의 삶은 대체로 자신의 불평대로 불행해지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다고요. 불행의 원인을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내 팔자가 나빠서라고 여긴대요. 운명은 내 마음이 밖으로 투사된 것이고 내 성격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성격이 곧 운명이 돼요. 내 마음이 세상을 이해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이미 알고 있는 예언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해서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부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있어도 공부를 안 하겠죠. 공부를 해도 안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엉망인 성적표를 받고 역시 나는 공부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기 충족적 예언을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충족적 예언은 자기 한계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토니 로빈스는 사람들이 must, 해야만 한다고 목표를 세우면 모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should, 하면 좋을 텐데처럼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should 리스트를 좋아하고요. 살을 빼면 좋을 텐데, 운동을 하면 좋을 텐데, 책을 읽어야 할 텐데, 고객들에게 전화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죠. should는 못 이루더라도 아 이거 못했어 조금 실망스럽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우리는 이미 이루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must는 방법을 찾고 만들어내고 무조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해보지 않고 혹은 한두 번쯤 시도해보고 난 그런 거 못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나 스스로가 믿는 나의 자아상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한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우리 스스로를 정의했을까요? 주로 아주 어릴 때 스스로를 결정해버린다고 해요.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결정한 자아상이 우리를 조종합니다. 무의식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토니 로빈스는 확언이 아니라 주문을 외쳤다고 해요. 주문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강렬함을 갖고 육체로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과 목소리를 다 쓰는 주문에 충분한 반복을 통해 몸과 머리에 새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1년 만에 연봉이 4,000달러에서 10억 달러가 됐다고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하기도 하고 예전에 비해 멀리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이거나 잘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쉽게 피곤하거나 먹는 건 비슷한데 뱃살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나이 탓하는 말들을 아주 쉽게 하죠. 나도 모르게 매일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심리학의 거장이자 하버드대 엘렌 랭어 교수님의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서점에서 이 책을 봤을 때 표지의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노인은 없다. 노인이라는 꼬리표만 있을 뿐. 이 문장과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이 제 머리를 띵 울렸거든요. 늙는다는 게 착각이라면 노인은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편리하게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언어적인 개념, 꼬리표인 것뿐이구나. 최근에는 노인을 정의하는 나이도 변경할지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심해졌고 기억이 빨리 안 난다고 답답해 하시죠. 김경일 교수님은 이걸 심리학에서 간섭현상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에 든 게 많아지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해 말로 나올 때 방해를 받는 거죠. 실내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비상구를 통해 사람들이 나간다고 할 때 한 사람씩 차례차례 나가면 빨리 나갈 수 있지만 우르르 몰려서 서로 뛰쳐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더 지연되죠.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서도 여러 가지 기억이 비상구로 한꺼번에 튀어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기억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즉, 나이가 들면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아서 빨리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아예 다른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오는 기억들은 간섭 현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억력이 좋아졌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점화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 생각들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자극되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간호사라는 단어를 보여준 다음 주 다음에 나올 단어를 완성하라고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사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또 코카콜라 광고는 뉴스 다음엔 하지 않는다고 해요. 부정적인 뉴스와 콜라가 연결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죠. 재밌는 실험을 얘기해 주는데요. 실험군은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낱말들로 이루어진 수수께끼를 풀게 하고, 대조군은 중립적인 낱말로 이루어진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참가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실험실 문을 나서자마자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짧은 시간을 측정했다고 해요. 노년에 대한 자극을 포함하고 있는 낱말의 수수께끼를 푼 참가자들이 엘리베이터까지 조금 천천히 걷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노인과 관련된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걷게 된 거죠. 이건 사전에 주어진 자극에 따라 우리가 무심코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래 이런 말들은 우리를 더 빨리 늙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화의 가장 큰 적은 늙어가고 있다는 통념에 익숙해져 버린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런 옷은 내 나이에 입기 좀 그렇지. 새로운 건 시작하기 어렵지.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네. 이런 말과 생각들은 도전을 못하게 막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퇴화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니 나는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이 들어서 뭘 못해라는 것 또한 자기 충족적 예언이니까요. 나의 믿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며 살아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남을 돕는 일에도 참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불평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요. 또 매일 아침 오늘 나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만 만날 거야. 오늘은 성공하기로 이미 예정된 날이야.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주문들을 스스로 해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닥토닥 해주시고 감사한 일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곧 또 만나요. 빠이.